혹시 키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키위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키위는 실제로 키위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의 275%에 육박할 만큼 천연 비타민C 농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키위는 맛과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다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중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골드키위가 비타민C 함량면에서는 그린키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골드키위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에 그린키위는 골드키위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한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나 장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골드키위보다는 그린키위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드키위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린키위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키위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키위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키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키위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키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키위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노화 방지 및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체내에 활성산소가 심하게 쌓여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사람은 단 몇 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데요. 산소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일부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몸속의 활성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 녹이 슬거나 사과가 갈변하는 현상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버려서 심한 경우 암이 생기거나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그리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오렌지나 레몬보다도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체내 활성산소가 빠르게 제거돼서 신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개씩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및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눈 밑의 다크서클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키위를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키위는 낮은 당지수를 가진 과일로서 섭취 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켜 주는데요. 특히나 키위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체내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가 의심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키위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도 우유와 키위를 믹서기에 넣고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흐물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바로 키위 속에 함유된 천연 단백질 요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유 속에 함유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응고작용을 해서 지방덩어리처럼 물컹물컹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작용 및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배탈 및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키위와 우유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키위와 우유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부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키위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위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빠르게 기력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등산 시 섭취하면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압 조절 및 근육 강화에 좋기 때문에 키위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나 주스로 먹으면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 흡수율이 빨라서 천연 보약이 되는데요. 오전 9시 이후에 한 잔씩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를 냉장고에 두고 먹다 보면 쉽게 물러지고 상해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좋은 키위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과육이 너무 무르지 않는 것이 좋고 색이 고르면서도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바로 먹는다면 잘 익은 것을 고르시고 며칠 후에 먹는다면 단단한 키위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잘 익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것보다 적당히 무른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키위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늘진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은데요. 오래 저장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란 하나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바로 키위에 함유된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키위의 액티니딘은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답답해지거나 장에 가스가 차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계란과 키위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인지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꼭 필요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를 그냥 먹기보다는 키위와 같이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가 혈관 속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주고 견과류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수월한 혈액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천연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잔씩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키위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키위의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해서 과도한 혈액 희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같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펙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촉진해서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탁월한 식품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만 먹게 되면 약간 시큼한 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경우에는 사과와 키위 그리고 견과류를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키위의 시큼함을 줄여주고 더불어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똥배가 쏙 들어가서 살이 쏙 빠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향과 씁쓸한 쓴맛을 내는 도라지는 한약재의 약재로 사용될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기관지 및 신장에 매우 좋으며 특히 뼈와 근육 사이의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식품입니다. 도라지는 뿌리를 나물로도 무쳐 먹고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도라지를 길경이라 해서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기관지와 폐에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침과 가래 해소제로 유명한 용각산의 주성분도 바로 도라지 추출물인 길경입니다. 도라지가 기관지나 폐, 그리고 무릎 통증에 좋은 이유는 바로 도라지 뿌리 속에 함유된 사포닌과 베툴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주로 인삼이나 더덕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삼과 더덕, 그리고 도라지의 맛을 보면 다 쓴맛이 강한데요. 바로 사포닌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는 것입니다. 도라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지쳐있는 장기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환절기가 심한 지금 같은 시기에 무조건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도라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도라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도라지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도라지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도라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기관지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각종 미세먼지와 중금속 먼지 때문입니다. 대기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 때마다 체내에 쌓이게 되고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기침과 가래가 잦아지고 심하면 폐통증이나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도라지를 꾸준히 먹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에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기관지에 쌓인 각종 미세먼지와 중금속으로 인한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기침이 잦거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도라지청을 한 스푼 떠먹거나 도라지차를 마시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해서
혈관을 막는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라지를 꾸준하게 먹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압을 안정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 완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도라지를 갈아서 우유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도라지즙을 마시는 것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이란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방어하는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몸이 힘들다든지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외부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각종 염증이 생기고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환절기나 겨울에 쉽게 걸리는데요. 이럴 때 도라지를 먹으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도라지에는 아르기닌 성분과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몸의 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도라지청을 따뜻한 꿀물에 타서 드시거나 도라지즙을 챙겨 드시면 기침 가래가 싹 없어지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도라지에는 기관지에 좋은 사포닌 성분뿐만이 아니라 칼슘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도라지의 풍부한 칼슘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육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에 심해지는 뼈의 골밀도를 더욱 강화시켜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에도 좋은데요. 도라지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 함유량도 많아서 말린 도라지를 달여 도라지차로 드시면 빈혈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도라지에 함유된 대표 성분이 바로 사포닌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 성분의 효능이 일단 항암 효과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도라지청이나 도라지즙을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도라지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과 가래에 좋다고 생각해서 도라지청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도라지청에는 도라지의 쓴맛을 없애고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설탕을 넣어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제품이라서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식품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흰 설탕과 같이 먹을 경우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염증을 유발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라지청을 드시거나 도라지차를 드실 때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인 꿀이나 설탕 대체제 식품인 스테비아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라지청을 구입해서 드실 텐데요. 도라지청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뒷면 라벨지에 추출액이나 농축액이 아닌 도라지 원물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라지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경우 3년근 이상인 약도라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일부 제품에는 껍질과 뿌리를 제거하고 만든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과 잔뿌리를 같이 갈아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은 도라지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도라지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예방하고 함염 효과가 있어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도라지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꿀에 함유된 향균 성분이 도라지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보약이 되는 추천 요리로는 배꿀찜을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배는 껍질째 쪄야 하기 때문에 껍질을 깎지 마시고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 씻은 배를 4분의 1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의 자른 배의 속을 숟가락으로 파주시면 됩니다. 이제 속이 빈 배 속에 말린 생강과 말린 도라지 그리고 대추를 차례대로 넣어주신 후 꿀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배 뚜껑을 덮어주세요. 꿀은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찜기에 배를 넣고 물이 끓으면 중불로 줄여 40분간 푹 끓이면 배꿀찜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도라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도라지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체력에 필요한 에너지와 신경 기능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도라지와 같이 먹으면 복부팽만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라지 역시 사포닌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도라지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팽만과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는데요. 되도록 돼지고기와 도라지는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도라지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배를 도라지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주는데 효과적이고 배는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도라지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배에는 항산화 성분인 푸테올린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배도라지즙을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도라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도라지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도라지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오이와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도라지와 오이는 가급적 시간차를 두시고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는 전통적인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의 염증을 없애주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초가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과 만나면 기침과 가래가 뚝 사라지고 기관지 염증까지 제거해 주는데요. 또한 도라지 속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입안의 각종 세균들을 살균하고 감초 속에 풍부한 리코리시딘 성분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라지와 감초를 함께 넣은 차로 우려 마시면 잇몸병과 각종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요리로는 감길탕을 드시면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 2리터를 넣어주시고요. 깨끗하게 세척한 말린 도라지 30g과 감초 10g을 준비해주세요. 특히 도라지는 생도라지나 말린 도라지 다 괜찮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감초를 먼저 넣어주면 되는데요. 감초를 넣은 다음 불을 완전히 꺼주고 비가열 상태로 5시간 정도 천천히 우려줍니다. 그리고 우려낸 감초를 냄비에서 꺼내준 뒤 도라지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면 감길탕 완성입니다.